엑셀 퀵스타트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집계 5대 기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빅데이터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말인데요. 빅데이터는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전에 나왔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터의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에 대한 최대 최소, 평균, 합계, 개수, 순위를 구한다는 것, 이거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데이터 집계라는 거죠. 수에 약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에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질문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가장 많이 할까? 그리고 데이터를 다룬다는 건 뭘 한다는 걸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별거 없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어떤 계산을 할 거냐. 데이터는 모아놨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할 것이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계산을 하긴 하는데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일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첫 번째 것 어떤 계산을 할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춘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집계 함수 베스트 5 첫 번째 합계입니다. 합계는 모아진 데이터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게 되는 함수가 바로 sum이라는 함수고요. 그 인자로서는 범위가 올 수도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셀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입니다. 평균은 어떤 경우에 구하게 되냐면 모아진 데이터들이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가지고 있는지 구할 때 씁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학급의 학생들의 키를 구한다. 키의 평균을 구한다. 이거는 그 학급의 대표적인 키가 몇 cm인지를 알 때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쓰는 엑셀의 함수는 averag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average는 인자를 범위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는 개수입니다. 개수를 구할 땐 count a, count 이런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이따가 count a와 count 함수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이 구하게 되는 함수는 바로 max와 min, 즉 최대와 최소 값입니다. 자, 이 값이 있으면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분포되는지 그 구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많이 하게 되는 집계 함수가 바로 순위를 구하는 건데요. 순위는 그 데이터의 순서를 결정해주는 함수입니다. 이거 외에도 순위를 꼭 랭크로 구하지 않더라도 랭크라는 함수로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순서를 매기기도 합니다. 랭크는 첫 번째 인자로 조회값 그 값이 몇 번째 순서에 있는지 알기 위한 값이고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 범위가 두 번째 인자고 마지막으로는 순위 지정 방식 오름차순으로 할 것이냐 내림차순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지정하는 걸 세 번째 인자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쓰는 함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sum은 합계, average는 평균, count에는 개수, max는 최대, min은 최소, rank는 순위를 결정하는 함수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운 내용을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합계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합계는 기본급에 대한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합계. 자, sum이라는 함수를 쓴다 그랬죠. sum. 자, 그리고 범위는 기본급 있는 위치를 드래그로 잡고 자, 엔터. 자, 5100 83,900원 됐네요.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average average 하고 기본급 있는 거에서 엔터 하면 145만 9,540원이 평균 기본급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교통비를 지급한 사람,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개수, 개수라면 안 되겠죠. 교통비를 지급받는 사람 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카운트와 카운트 A의 차이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자, 먼저 일단
count A 하고 범위를 교통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비가 있는 하나 7만원씩 받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명 맞죠? 그렇죠? 예.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구분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count A와 count 함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함수의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count A는 이렇게 비어 있는 것만 아니라면, 비어 있지만 않으면 다 카운트를 해줍니다. 즉 빈 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카운트를 시켜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만 세줍니다. 숫자만. 자, 그러면 자, 옆에 있는 식대를 가지고 한번 카운트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자, 바로 밑에 해보겠습니다. count 가로하고 식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31. 총 35명인데 31이 됐다고 하는 건 없음은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운트의 특징입니다. 숫자 데이터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count A는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가 있는 거는 다 세줍니다. 그의 형식에 상관없이. 네. 그래서 35가 나왔죠.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값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최대값은 기본급을 했을 때 이 max라고 하는 수를 넣어야 되겠죠. 자, max 하고 범위는 36까지. 예.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2,900원인 김성훈 부장이 가장 많이 받고 있네요. 자, 최소값도 같은 요령입니다. 함수는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위라고 하는 걸 구해 보겠습니다. 순위는 랭크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자, 랭크라는 함수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고 랭크하고 Shift F3을 눌러서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참조하려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 얘가 참조해야 될 데이터는 누구겠습니까? 예, 기본급이죠. 기본급이고 얘를 어디에서 비교해서 순위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그렇죠. 기본급 전체에서 비교를 해서 순위를 구해야 될 겁니다. 자, 오더는 설명을 한번 여기 볼까요? 자, 오더는 순위를 정한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통상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 하고 확인. 자, 그러면 강기원 씨라고 하는 분은 기본급 순위로 24위에 해당하는군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채우면 순위가 나타나겠죠. 자, 1등 한번 볼까요? 김성훈 부장이 가장 많이 받네요. 그리고 최소값은 누굴까요? 강준영 사원이 가장 적은 값을 적은 기본급을 가지고 있고 순위는 30이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순위와 합계, 평균, 카운트, 그리고 최대 최소값 이렇게 5개의 집계 함수를 알아봤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떤 계산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을 할 건지 일부분만 뽑아서 계산을 할 건지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될 내용은 바로 조건에 따라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일부 데이터만 집계를 하는 그런 함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표적인 3개의 함수 SUMIF, AVERAGEIF, COUNTIF 3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SUMIF는 조건 합계입니다. 즉 특정 조건에 들어있는 것만 합계를 하는 거죠. AVERAGEIF도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모아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count if는 그 조건에 맞는 것들만 개수를 세주는 게 되겠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um if하고 C16부터 19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예, 2000보다 크면 C16과 19에 있는 값을 더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더한다 라는 겁니다. 즉 F16과 F19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있는 걸 더하겠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가에서 2000 이상인 것들을 모아서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verage i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인자를 가지고 있죠. 자, 위에서 sum if는 합계를 구했다면 average if는 평균을 구하게 될 겁니다. 자, count if는 어떨까요? count if는 예, 개수를 구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팁으로 제가 제시를 해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조건에 대한 열의 개수나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범위에 나와 있는 열의 개수가 그 범위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16부터 19면 뒤에도 16부터 19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 내용을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표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기술팀에 대한 기본급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술팀만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팀이 기술팀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sum if 하고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 검색을 하기 위한 범위입니다. 조건 검색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팀 이름 그리고 예, 조건을 넣어줘야 됩니다. 조건. 자, 이게 조건은 뭐 해야 될까요? 예, 그냥 문자열에 비교를 할 때는 그냥 문자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술 팀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합계에 사용될 열을 구해줘야 됩니다. 범위를 넣어줘야 됩니다. 범위를 자, 이렇게 기본급으로 제시하고 엔터를 해주면 네, 어떻게 됐죠? 예, 좀 잘 알아볼 수 있게 예, 서식으로 바꿔주면 예, 1641만 3,300원 구해졌습니다. 기술팀 평균 예,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average if 그리고 검색을 위한 범위 그리고 검색 조건 기술팀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 사용될 범위 데이터의 범위 정해주고 엔터. 예, 그러면 기술팀의 기본급 평균은 네, 136만 7,755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00만원 이상의 직원 수를 구하고 싶다. 자, 기본급이 200만원 이상인 직원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식을 세워보실까요? 자, 잠깐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 count if를 써야 된다는 것. count if 그리고 검색 범위는 기본급이죠. 이번에 기본급이 200 이상인 걸 찾아야 되니까 기준은 조건식은 200만원 예, 그리고 엔터. 예, 그러면 200만원 이상의 직원 수가 7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sum if, average if, count if는 조건이 한 개씩 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sum ifs, average ifs, count ifs 예, 이 함수들은 조건을 여러 개 넣어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예, 기능 같아요. 기능은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합쳐준다거나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평균을 구한다거나 개수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인자의 형식이 좀 다릅니다. 인자의 형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썸if나 에버리지 if의 경우는 조건이 나오고 나중에 데이터 범위가 나왔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썸if는 조건이 나오고 데이터 범위가 나왔는데 썸ifs나 에버리지 ifs나 카운트 ifs는 예, 데이터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예, 카운트 ifs는 아니죠. 예, 썸if나 에버리지 if는 데이터 범위가 나오고 조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요 형식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 범위와 조건의 사인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가 나왔으면 그 다음 조건이 나와야 되고 또 다른 조건을 위해서 조건 범위가 나오고 그 해당한 조건이 나오고 이 조건 쌍들이 맞게 나올 수 있도록 예, 인자를 구성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sum ifs f16부터 19 예,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C16에서 19 사이에 내용이 2000 이상이면서 AND 조건이 됩니다. 이면서 F16과 F19가 10만 이상인 걸 가져와라. 예.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 가져오게 될 계산에 쓰게 될 데이터는 F16에서 19 사이가 되겠죠. 예. 에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카운트 if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습을 통해서 이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데이터에서 영업팀 중 기본급 20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영업팀이면서 기본급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기본급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합이기 때문에 어떤 걸 써야 되겠죠? sum ifs 그렇죠? 그리고 예, 첫 번째 인자의 데이터가 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인자에 내가 연산에 쓰고자 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 와야 됩니다. 조건 영업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팀 이름이 있는 열을 지정하고 조건 자, 영업팀 그렇죠? 자, 그 다음 기본급이 20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200만원 이상이면 다시 예, 조건에 해당하는 열을 지정해주고 200만원 200 둘, 셋, 넷 만원에 대한 조건식을 넣어줍니다. 자, 엔터를 쳐주면 예, 결과가 나왔죠? 자, 결과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예, 회계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팀 중 기본급 200만원 이상인 사람의 합은 537만 6,200원. 네. 이번엔 영업팀 중에서 대리들만 기본급이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자, 구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이기 때문에 average ifs 그다음 예, 기본급을 데이터 범위로 잡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건 범위는 팀열을 선택하고 조건 영업팀 자, 그다음 네, 직위는 네, 직위에 해당하는 열을 잡은 다음 대리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 평균이 109만 6,667원 되겠죠. 자, 카운트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는 count ifs 자, 여기는 조건만 나오면 됩니다. 예, 여기는 데이터 필드를 필요하지 않고 조건만 나오면 됩니다. 팀에서 기술팀에서 팀에 대한 열을 잡고 예, 기술팀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뭐죠? 기본급 필드를 잡고 기본급이 120만원 이상
120 하나 둘 셋 넷. 네. 그러면 6명. 6명이 120만 원 이상의 기본급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집계 5개의 함수 배웠고요. 그리고 SUMIF, COUNTIF, AVERAGEIF 한 개의 조건으로 검색하는, 한 개의 조건으로 집계하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게 여러 개의 조건을 가지고 집계하는 함수들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집계 5대 연산은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순위. 자, 이렇게 구하는데 순위의 경우는 랭크라는 함수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정렬을 하기도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계산하는 함수는 뭐뭐뭐 if 함수, 뭐뭐뭐 ifs 함수. 자, 두 개의 차이점은 if 함수는 조건이 하나, 그렇죠? ifs는 조건이 여러 개. 그런데 주의할 건 데이터의 범위가 나타나는 인자의 순서가 if 함수는 맨 뒤에 오지만 ifs 함수는 맨 앞에 온다는 것. 그 차이점을 잘 구분하라 그랬죠? 여기까지입니다.